과연 누가 국민의힘 당권을 잡을지 내일 오전이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새 당 대표는 내년 대선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5.1%, 이재명 경기지사가 23.1%, 이낙연 전 대표가 9.7%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기존의 최고치인 34.4%의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자, 마침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자, 약 석 달 동안의 침묵을 지켜오던 윤 전 총장의 이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셨지만 취재진도 많이 몰렸고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고성까지 섞이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기를 본인이 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보도 자료를 아마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네. 그 전날 뿌렸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취재진이 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사실 네.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대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건데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고 공개 네. 홍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나왔잖아요. 어디 방문하면 사진 찍어서 그게 보도가 됐지만 네.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전화는 당연히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어제 또 얘기들이 별로 없어서 좀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큰 얘기 또 뭐 복잡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주목이 된 게요. 윤 전 총장이 메시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당과 그 가족의 그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을 언급하면서 이 망국의 상황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글쎄요. 이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발언. 자, 이 발언 때문에 권력 의지를 투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들 동의하십니까? 전재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 저는 멘트를. 하나만 동의하고 싶어요. 만약에 저 노블리스 오블리주 발언이 문정부라든지 조국 장관을 겨냥해서 나온 거라면은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정무 감각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랑 하나요? 이재명 지사랑 하고 있잖아요. 네. 검사는 과거와 싸우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렇게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저게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면은 저는 아직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케네디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존재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이 연설에서의 포인트는 인물이에요. 네. 아마 제가 연설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얘기를 할 때 케네디는 자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밝혔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 저기 우당 이회영 선생님 추모하는 자리 가가지고는 그런 삶을 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연설을 인용한 거는 케네디의 직업이 뭐였는데요?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본인의 권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들으셨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또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라면서 확실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어제 답변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글쎄요, 이걸 신중하다고 봐야 될까요? 애매모호하고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어제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 관련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차기 지도부 지금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선출돼야 됩니다. 차기 지도부와 입당 관련된 논의를 마치고 물밑 조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대표도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입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더 성급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저 자리에서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낱낱이 자세하게 밝히기도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다만 저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아버님 모시고 한번 투표한 이후에 지금 공식 행보 처음이잖아요. 이제 점점 아마도 국민들하고 대면해서 얘기하는 네. 일들이 기자들과 대면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서서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뭐 정치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정 어떤 정치인들은 굉장히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이 발언이 좀 애매했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요, 민감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제 모습 한번 더 보시죠.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오늘 행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다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총장님 오늘 일정은 이렇게 공개하신 이유가 있나요? 피로감이 좀 떨어지고 피로감이 생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자, 뭐 전원 정치다, 셀카 정치다,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던 그 직후에 지금 행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이 관심이 쏠렸던 거에 비하면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던 행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평가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론 거기서 했던 말도 이미 준비된 말일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뒤에 임팩트가 있는 말들이 안 나오니까. 네. 사실은 이제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대권 후보로서의 신비감은 충분히 마련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혀 그 임팩이 있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저분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을까? 네. 또 정말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이 아직 없다 보니 또 네. 전원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이 오늘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또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B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은 좀 저게 뭐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빨리 갖지 않으면 네. 피로감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면 될수록 민주당에서는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승진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예.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송 대표의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는 거는 도의에 어긋난다.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언제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도의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저 말씀하고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 승진시켜주는 거를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파격적으로 승진된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보은하기 위해서 뭐 주군의 의중을 헤아려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뭐 승진이 되는 거를 은혜를 내가 받는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그렇게 반기를 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